알뜰맨, 그럼 현금 확보 어떻게 해야 돼? 나 너무 힘들어. 현금 확보하는 법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통장 쪼개기를 하라고 해요. 저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뭘 얻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녀 자산이라던가 비상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똑같이 알바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A도 100만원 받고요, B도 100만원을 받아요. A는 통장 관리를 안 해. 그냥 통장 하나에다 넣어놓고 그냥 막 써요. 뭐 신용카드도 쓰시네. B라는 학생은 통장 쪼개기를 철저하게 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확실히 구분을 해요. 누가 더 돈을 벌까요? 굳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럴 것이구나 라는 것이 계획이 딱 잡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 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월급 통장을 통장이라고 많이 부르죠. 왜냐면은 내가 신용카드 쓰고 뭐 공과금 나가고 뭐 하면은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 흑흑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해요.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면은 200만원을 벌어요, 400만원을 벌어요 했는데 벌자마자 다 나가고 잔고가 0원이에요 하시는 분들, 통장 쪼개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도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굴러가게 될 거예요. 저 이거 진짜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투자에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계획적으로 모으는 이 종잣돈이 계속적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 자체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채권 투자를 하고 아니면은 뭐 CMA 통장에 넣는 것,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모으는 것부터가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월세 및 공과금 요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이 통장에는요, 내가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40만원이에요 아니면은 월세가 뭐 10만원이에요 이런 분들, 혹은 나는 전세예요 하시는 분들은 전세 나갈 때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대출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또 이걸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나는 자가예요 하면은 자가인 분들도 분명히 재산세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럼 재산세에 대한 통장을 또 이렇게 만드는 거. 학생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든 돈이 많으신 분들이든 돈이 적으신 분들이든 해보라는 거죠. 달라질 거예요. 월세 및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요것들을 통장으로 만들어요. 자, 근데 알뜰맨은 체크카드만 쓰니까 여러분들도 체크카드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면은 당연히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 이 신용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얘가 갚을 능력이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계획 없이 쓰는 신용카드만큼 위험한 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신용카드 긁고 잔금이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체감을 못하니까 그냥 막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막 10만원, 20만원어치 마트에서 사면서 5개월 무이자야, 뭐 2개월 무이자야. 그러니까 무이자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다달이 나가는 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한두 번 적당히 쓰는 거는 정말 좋게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신용카드를 쓸 때는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금액, 월세라던가 공과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신용카드를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신한카드를 하면서 국민통장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월세라던가 공과금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40만원이야 혹은 50만원이야 하면은 내가 신용카드를 고를 때 50만원을 구매를 했을 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 보통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얻으면 좋은 것들은 포인트 적립해주는 거 혹은 항공 마일리지 쌓아주는 거, 이런 것들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습니다. 할인, 뭐 할인은 이거를 어쨌든 간에 공과금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요. 차라리 포인트 적립이라던가 항공 마일리지 사용하는 그런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생활비 통장은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잖아요. 이 월급 통장이 본진이에요. 이 월급 통장에 생활비를 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뭘 하던 간에 일주일에 10만원 쓸 거야. 일주일에 10만원을 생활비 통장에다 넣어요. 혹은 일주일에 3만원을 쓸 거야 그러면은 3만원 집어넣어요. 물론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3만원 초과가 되면은 다른 데 끌어다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일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여기다 집어넣어요. 보통 좋은 건 일주일 단위로 넣는 게 좋긴 해요. 이거는 바로바로 체감하고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 거래로 사용할 수 있는 뭐 할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쓰면 좋죠. 저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월세 및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신한에 항공 마일리지 쓰는 체크카드를 쓰고요. 전 체크카드만 쓰니까. 생활비 통장 같은 경우에는 K뱅크에 네이버페이 1%씩 적립해주는 그거를 하는데 저 벌써 9만원 모았어요. 모으는 재미 굉장히 크더라고요. 체크카드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요, 세 번째로는 목적 통장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어떤 목적이냐, 내가 여행이 됐던 간에 혹은 가방 구매, 여러분들 뭐 명품백 같은 거 여성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동차를 살 거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뭐 벨트, 지갑 혹은 뭐 시계, 전자제품, 요런 뭐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걸 살 것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목표를 딱 적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쓰는 거는 K뱅크 거를 쓰고 있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계좌를 10개씩 만들 수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분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월급 통장을 받았을 때, 아 그래 나는 내년에 꼭 여행을 가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자.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다가 적금을, 물론 적금을 넣어도 좋긴 하지만 나는 적금이 싫다 그러면 K뱅크에 플러스 박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10개까지 분할할 수 있어요. 물론 카카오뱅크도 다 가능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할 통장하는 게 뭐 신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K뱅크가 좀 편하기 때문에. 왜냐면 K뱅크는 인출을 하거나 뭐 집어넣거나 어디 은행을 가더라도 다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잃지 않는 것, 종잣돈을 모으는 것, 수수료 무료인 것,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원 혹은 20만원 집어넣어요. 물론 정말 사람이 급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플러스 박스 같은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2차 통장을 만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아니면 CMA 통장 같은 거 만드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근데 나는 정말 계획성 있게 난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를 잡으면은 적금 통장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목적 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바로 비상금 통장입니다. 요거는 정말 내가 급하게 쓸 때 비상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비상금 통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뭐 2천만원, 3천만원, 뭐 1,000만원, 뭐 1억 이런 식으로 쌓여도 돼요. 내가 생활비 통장을 3만원 썼는데 예상 외로 뭐 친구의 선물이라던가 부모님 아프시다던가 내가 뭐 병원을 간다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간다라던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이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역시나 비상금 통장은 플러스 박스 같이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자유로운 그런 통장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이 주식 투자금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통장을 꼭 만드시는 게 좋아요. 나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에요. 나는 내 계좌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그거 남는 꼴 못 봐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용기라던가 그런 자제력이 만약에 없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따로 통장으로 빼놓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좋아요. 내가 그것까지 관리할 여력이 안 된다 하시면은 비상금 통장에다가 같이 관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역시 CMA 통장이라던가 플러스 박스 같은 2차 통장으로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유 자금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낼 거예요. 월급에는요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투자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하고 들어가도 물리는 게 바로 투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월급 가지고 100년 동안 생활을 해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연금도 같이 들거든요. 일단 보너스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급여 보너스를 받는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뭐 25만원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나에게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배당을 받는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요걸 또 비상금 통장에다가 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인 금액, 내가 당근마켓을 이용했어 혹은 내가 할인 쿠폰을 통해서 뭐 10만원, 20만원 할인을 받았어 하는 금액은 그만큼 차감을 해서 비상금 통장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물리고 고민된 종목은 내가 이만큼의 기회비용을 얻었다면 그만큼 상계 처리를 해도 돼요. 굳이 이걸 수익으로 처리 안 하고 내가 보너스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보너스 100만원 받은 만큼 내가 물려있고 얘는 답이 없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좀 손절을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손실금의 100만원 만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정말 좋은, 내가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관점으로 분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비상금 통장을 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계가 있는 월급에서 조금 더 풍요롭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날에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야, 통장 쪼개기가 실제 있어? 그걸 누가 쓰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통장 쪼개기가 제가 만든 가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요거는 실제 많은 분들이 현재 실현해 나가고 있고, 재테크를 하는 유튜버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서라던가 아니면 재테크를 하는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2000년대 초부터 제가 봤던 부분이에요. 자, 이 통장 쪼개기는 월급 받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알바를 하시는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저는 강연이라던가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 붐이 일어났었어요. 막 싸이월드 하고 막 이런 시절에. 이거를 하면은 정말 좋은 거는 내 자산의 관리가 돼요. 내가 월급을 받고 이 통장을 통해서 계속 긁어 나가면은 관리가 안 되거든요. 내가 뭘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낭비를 하게 되는데 이 낭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윳돈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투자금을 확보를 못해요. 있으면 무조건 써야 하시는 분들도 고민 해결이 돼요. 나 보너스 받았어. 이거를 또 따로 관리를 하니까, 그래, 내 주식 계좌에는 지금 현재 현금에 대한 비중은 없지만 비상금을 가지고 투자금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어.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으신 분으로도 유명해요. 연간 수익률 29%. 이걸 어떻게 해주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역사적이고 전설적인 분이세요. 그런 분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서 정말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 지금 하락장이 밀려오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좋지 않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락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정말 에코프로비엠처럼 든든한 회사에 들어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치 테마주라던가 뭐 테마로 움직이는 애들을 몰빵을 했다면 당연히 하락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거는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하셨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껴라.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인내심에 대한 얘기. 이 세상에서 주식을 사는 이유 중 가장 멍청한 이유는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 다른 분석 없이. 에코프로비엠을 단순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는 스투피트 하는 부분이다. 분석을 하고 달리는 말에 타는 게 좋지, 그죠?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와닿음이 있었어요. 피터 린치가 말한 것 중에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부하 노동자들이 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기회비용이라던가 상계 처리해서 여러분들 현금 확보하세요, 이런 얘기가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이 부분과 일치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더 알찬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